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늘 시황하고 이슈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그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이 마이크 꺼놓고 떠들어가지고 다시 합니다. 참 살다 살다. 자, 아무튼 어제 저녁 미국은 3거래일 연속으로 고점 돌파 실패했습니다. 어, 옆으로 지금 이제 기어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옆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수렴의 기간이 길다는 거고, 수렴이 길면 길수록 다음번에 어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그 시세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빵 터지는 거죠. 오르면 급등, 내리면 급락, 폭락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를 유심히 잘 쳐다봐야 돼요. 아무튼 아직까지 미국은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거래일 연속으로 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양봉이냐, 뭐 오늘 저녁 음봉이냐,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뭐 미국장에 있는 별다른 이슈는 없어요. 오늘도 증시가 움직인 이유는 뭐 뉴스 찾아보시면은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했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딱히 뭐 그런 건 없죠. 다만 그 FOMC 회의가 다음 주 중반인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거래일, 4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큰 이벤트, FOMC라는 통화정책 회의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한 4거래일쯤 앞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 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방향성 없이 기어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뭐 많이 올랐던 놈들은 좀 빠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가 머리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어제 다시 10년물 채권이 5일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달러도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도 보시다시피 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긴 나왔죠.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한번 나와줬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면 4거래일 동안 지금 일단 지지를 확실하게 다졌고 그 상태에서 올라온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죠. 또다시 달러 강세가 심화되지는 않을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요, 큰 틀에서 보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강달러의 추세가 아예 끝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오늘 내일이에요. 오늘 내일이에요. 잘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지선이 깨지면은 달러 강세가 끝났다라고 선언해도 될 정도로 뭐 강력한 의미를 가지니까 이 선을 놓고 한번 잘 보자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한국장은 일단 먼저 빠지고 있죠. 미국은 옆으로 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장은 그냥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장 선물은 어제 고점 찍고 오늘 빠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별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걱정할 건 없는 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V자형으로 빠지면은요,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시장 움직이는 돈이 크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방향이 탁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V자형 이런 게 V자형으로 방향 바꾸는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한 번 빠졌다가 2, 3일, 3, 4일 옆으로 기다가 올라오거나, 그죠? 아니 한 번 팍 올랐다가 2, 3일, 3, 4일 옆으로 고점을 이제 테스트 하다가 그 다음에 빠지게 되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잘 오르다가 V자로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장은 FOMC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들 좀 간단하게 일단은 좀 살펴보자면요, 미국 재정 적자가 8개월 동안 39%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정 적자라고 써 있으니까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겁니다, 이거. 재정 적자는 이제 경기 부양책의 일종이고, 그죠? 경기 부양책의 일종이고, 그리고 그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 발권력이 있어서 재정 적자가 지하물이 나도 달러 찍어내서 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뭐 지불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빚을 더 내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튼 뭐 8개월 동안 39%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근데 좀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안전자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단 얘기는 어,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많이 늘리긴 했지만은 그만큼 그 이자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되게 현명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일으켜갖고 안전자산으로 돈 쏠리게 해놓고 그 사이에 자기네들은 재정 적자를 8개월 동안 39% 증가시켰다. 뭐 똑똑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언급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금리 인하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금리 인하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또 부동산이 들썩들썩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강남 이런 쪽 부동산 시장이 아마 다시 뜨거워질 것 같네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남북 경협주가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 다시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도 이제 다시 북한과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언급을 좀 살짝 할게요. 근데 뭐 잘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시멘트인데 작년 4월부터 5월 한 달 사이에 10배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10배 올랐는데 이 주식이란 게 그래요. 주식이란 게 그래. 많이 오르고 대박이 나려면 누군가 매집을 해야 돼요. 누군가 매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10배 오른 주식을 어떤 세력이 미쳤다고 요거를 매집을 하며 더군다나 차트에서도 그렇게 매집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저점이 지켜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계속 일단 저점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뽀뽀하는 장면이 TV에 나와도 주식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는 표현을 한 번씩 합니다. 주식이 이미 시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움직이더라도 뭐 조금밖에 안 움직일 거예요. 옛날 같은 막 이런 거 대박을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하고 뭐 사이가 좋게 돼서 주식이 좀 오른다면은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고 이건 이제 물리신 분들 팔고 나오라고 잠깐 놀라주는 그런 찬스로 보시고 얼렁얼렁 도망치시는 게 뭐 낫다고 봅니다. 남북경협주에 대한 뭐 미래는 보시다시피 10배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쳐다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제 EU에서는 이탈리아에다가 과징금 매겼죠.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서 재정정책 써서 살리려고 하는데 재정 적자를 내면은 방만한 재정 운용한다고 과징금을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약진을 하고 유럽연합의 정치적인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아마 계속 어려울 것 같죠, 그죠? 네,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나라 뉴스엔 요즘 잘 나오진 않는데요. 중국 얘기인데 우리나라 뉴스엔 잘 나오지 않는데 홍콩과 관련된 시위가 어쨌든 계속 격화가 되고 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홍콩 관련 시위만 언급하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쪽은 사실 좀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요. 되게 애매해요. 그죠? 시위대 입장에서 무력을 써버리면은 시위대 입장에서도 깝깝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깝깝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깝깝해요. 그냥 뭐 하나의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뭐 어떤 대규모 뭐 사망 사건 이런 게 나지 않는 한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요. 시위대 입장에서도 폭력을 써버리면은 이제 중국 인민군 개입에 그죠? 인민군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그 재료를 주기 때문에 시위대 입장에서도 폭력적으로 못하고 비폭력적으로 나가야 되고 뭐 비폭력적으로 나가면은 결국 그냥 또 조용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용히 끝나는 거고 뭐 미국하고 영국이 뭐 개입해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영국이 거기다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솔직히 선전포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려면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영국이 자기네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선전포고를 하고 이러는데, 굳이 중국에다 대고 선전포고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뭐 미국 영국 개입도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민간적인 부분에서 일단 뭐 우리가 여론적으로 뭐 홍콩을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뿐이에요. 네.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 개입 같은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다고 뭐 시위가, 그죠? 뭐 시위대가 뭐 전국으로 퍼져갖고 뭐 중국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일종의 해프닝으로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그죠? 뭐 아무튼 다행이에요, 다행. 사람들이 많이 안 다치기만을 뭐 바라고, 안 다치고 조용히 끝나기를 뭐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오늘 내용 대충 다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마이크 꺼놓고 녹음을 녹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무튼 다시 녹화하니까 좀 하여튼 굉장히 피곤하네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도 또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